can come back, but the time is gone. I'm round, running to escape from your left. Don't lie, 'cause I know your heart. Don't try looking for someone to forget, 'cause I gave you my whole life. 안녕하세요. And it's 나는 even 게임이다. nothing. 날개미 주식TV의 날개미입니다. 이틀 전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선전했던 영향인지 어제 국내 시장도 양 시장 모두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국내 시장은 특정 섹터만 움직인 게 아닌 전체적으로 각 섹터 내에서 개별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던 하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약 바이오에서는 종근당 그룹과 이연제약 등 기존의 정통 제약 회사들이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같은 맥락의 제약업체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5G 관련주들도 급등을 보여주면서 어제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종목들이 주로 급등을 하면서 최근 시장의 주도주 맥락의 종목들을 보유하신 투자자분들은 시장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지루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은 어제 기대했던 것만큼의 불금은 아니지만 그나마 지수보다는 조금 더 상승한 것에 위안을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의 최근 수급 상황을 보면 근래 2-3년 동안의 흐름과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상 후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시장의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요. 이틀 전 미국 시장은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이 재개되면서 그 전날 이탈했던 5일선을 하루 만에 회복시키면서 마감을 했고요. 어제는 장 초반 출발은 좋았지만 옵션 만기의 영향으로 장 후반에 살짝 밀리면서 약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연말까지 지수 방향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급증하고 있다는 불안감도 있지만 올해 3월과는 다르게 백신과 치료제가 연말에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미 2차, 3차 대확산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도 재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최근 나스닥 시장은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21선을 살짝 이탈하거나 이 앞의 갭을 메우면서 추가적인 하락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정의 명분으로 코로나 확산이라는 이슈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올해 3월의 학습 효과로 인해서 미리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너무 과하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이 앞의 박스권 흐름에서 박스권의 위치를 한 단계 높여놓은 느낌이라 다음 주 시장에서 경기 부양책 합의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곧바로 신고가 돌파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 5일선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틀 전 5일선을 살짝 이탈을 하고 어제도 장중에는 약 보합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단기 고점을 형성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지만 장 후반에 들어올리면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는 국내 코로나 확진에 따른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다음 주 초반은 지수가 조정의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신고가 부근에서 최근 단기 급등에 의한 정상적인 조정의 흐름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조정의 과정에서도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조정 없이 사상 최고가인 2607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 그 가격대에서 추격 매수의 관점으로도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결집을 해서 투매만 하지 않는다면 설령 하락을 하더라도 회복 기간이 짧아질 것이고요. 하락의 폭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죠. 수급을 보시면요. 미국인은 이번 달에 어제까지 총 15거래일 중에서 14거래일을 순매수하면서 사상 최고가 돌파의 가능성을 점점 높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개인까지 순매수에 가세를 하면서 더욱더 지수를 탄탄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고객 예탁금도 최근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국인의 수급과 더불어 역대급 대세 상승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에는 비록 코스피 시장보다 약한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최근 3일 동안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어느덧 1차 저항선이었던 865포인트를 돌파를 한 모습인데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 초반은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대한 공포심리로 인해서 살짝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고비만 무사히 넘긴다면 이후에는 올해 3월 코로나 폭락 이후 9월까지 보여주었던 강력한 모습을 다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양 시장 모두 최근 수급 상황과 고객 예탁금을 믿고 강력하게 홀딩을 할 시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영상의 제목대로 지금부터는 지수가 만약 빠지면서 대표 종목군들도 같이 빠지게 된다면 오히려 과감하게 매수를 할 타이밍이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내 종목이 안 간다고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게 된다면 상승장에서는 손실을 계속 볼 수 있는 엇박자를 타기 쉬우니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눈 딱 감고 연말과 내년까지 상황에 따라서는 내후년까지도 버티시다 보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큰 수익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외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주요 종목들의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화학을 보시면요. 어제 LG화학은 내년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 Y에 들어갈 배터리를 전량 수주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조만간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대한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지만 LG화학의 NCM 양극재 기술력의 월등함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 같습니다. 올해 LG화학은 바닥인 23만원에서부터 현재까지 거의 3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지 가격만 보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전기차 배터리 수요를 감안했을 때 10년 전 고점이었던 58만 4천원을 돌파한 지금의 상황에서 여기서부터는 전혀 새로운 시세가 분출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그려지는데요. 첫 번째는 만약 1차 저항선인 여기 74만 3천원 부근을 종가상으로 돌파하지 못하면 1차 지지라인인 68만원 부근까지 단기적으로는 밀릴 가능성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2차 지지라인인 64만원 부근까지도 밀릴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폭탄 세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과감하게 매수를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만약 다음 주 중으로 1차 저항선인 74만 3천원 부근을 종가상으로 돌파를 한다면 눌림목 이후 재차 돌파를 시도할 때 과감하게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은 10년 전에도 올해와 유사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당시 바닥인 8만원 부근에서 25만원까지 오를 때는 많이 오른 것 같았지만 이 앞의 당시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하고 이렇게 두 번의 지지력 테스트를 한 이후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죠. 따라서 지금은 예전 사상 최고가인 58만 4천원을 무려 10년 만에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설령 추가적인 조정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LG화학과 같은 맥락으로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포스코케미칼, LNF,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을 보유하신 분들도 계속 홀딩을 하시다 보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삼성전기를 보시면요. 반도체의 쌀이라고 불리면서 모든 반도체에 없어서는 안 될 MLCC의 대장주인데요. MLCC는 전기를 보관했다가 일정 양씩 내보내는 댐의 역할을 하고요. 회로의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쌀 한 톨 크기의 250분의 1 정도의 얇은 두께의 내부에 최대한 많은 층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중요해서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2017년 대세 상승 시기에는 업종의 호황으로 크게 상승을 하면서 이전 사상 최고가를 살짝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후 반도체 업종의 부진으로 2년간 조정을 하다가 내년에 업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다시 사상 최고가 돌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시 한번 MLCC 관련주들의 대시세 상승이 예고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기도 사상 최고가 돌파 직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음봉이 나오면 과감하게 매수하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주로는 최근 바닥에서 시세 분출을 준비 중인 사막 콘덴서와 코스모 신소재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사상 최고가 돌파 이후 2차 상승을 준비 중인 대주전자재료가 있으니 이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도 강력하게 홀딩하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을 보시면요. 11월 말이 다가오고 12월이 임박하면서 조만간 셀트리온도 강력한 시세 분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에 여기 박스권의 하단을 종가상으로 돌파한 이후 어제는 거래를 줄이면서 눌림목을 주었는데요. 만약 박스권의 하단인 29만원 부근을 지지해주면서 재차 반등을 한다면 박스권의 상단인 32만 1천원의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21선이 61선을 골든크로스하는 여기 2차 지지라인인 27만 5천원 부근까지 조정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버티시는데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셀트리온의 수급이 근래 2-3년 동안의 흐름과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셀트리온은 대세 상승 시기였던 2017년 6월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 이유는 아래 외국인과 개인의 누적 순매수 차트를 보시면 2017년 6월 이전까지는 이렇게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더라도 개인이 사면 주가가 오르고 개인이 팔면 주가가 빠지면서 수급의 주체가 개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2017년 6월 이후에는 수급의 주체가 바뀌면서 외국인이 사면 지수가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지수가 빠지는 상황이 연출되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9월부터는 개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하는 상황에서 비록 9월과 10월에는 주가가 이렇게 밀리긴 했지만 오히려 개인들이 결집력을 보여주면서 계속 매수를 하게 되니까 주가는 다시 9월 이전의 가격으로 회복을 했죠. 물론 이 수급이 모두 순수한 개인 투자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매수로 대응하면서 결집력을 보여주었을 때 셀트리온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최근에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LG화학, 삼성전자, 현대차 등 각 메가트렌드 업종별 대장주와 같은 업종의 다른 관련 종목들과 같이 대세 상승 초입 구간에서 엄청난 실적의 증가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은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경험상 이런 장에서는 차라리 사고 나서 물리는 게 낫지 조금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서 기다린다면 오히려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판단은 어디까지나 본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좋은 판단을 하셔서 큰 수익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다시 코로나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코로나와 감기 모두 조심하시면서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개미 주식TV의 날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